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참인데요. 거의 모든 후보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후보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AI에 투자하는 게 맞죠? 지금 전 세계가 거의 AI에 마치 2000년에 인터넷에 모두가 매달린 것처럼 매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 AI 산업은 돈을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요즘 들어서 어려워진 거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산업을 일으키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얼마 전에 SKT 통신 거대 회사 SKT가 해킹을 당하면서 문제가 많았죠. 논쟁이 많았죠. 이게 이제 보안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혁명 시대에 10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정말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초고속 성장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중국이 그걸 쫓아와서 우리를 추월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 산업화 시대의 승자, 절대 승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 중심의 생각에서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런데 AI는 소프트웨어의 최윗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식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인력을 많이 투자해도 이 AI 산업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보안에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미국 회사들은요, 거의 예산의 30%를 보안에 투자하거든요. 보안에 투자하는 것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술이 됩니다. 기술이가 되고요. 또 우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이게 산업화 시대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 끝이거든요. 그게 하드웨어 중심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온디맨드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온디맨드. 이용자의 마음을 파악해서 계속 우리가 뭔가를 맞춰줘야 된다. 이것이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하죠. 우리가 보안에 투자를 안 하듯이 업그레이드에도 투자를 안 합니다. 보안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은행하고 거의 30몇 년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스나 카카오뱅크나 이렇게 온라인 뱅킹이 나온 지도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거의 5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 큰 회사가 뭔가 이체를 하거나 뭘 하고 그러면요. OTP라고 있잖아요. 이게 번호 넣는 거. 아직도 그 넘버를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을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이용자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이용자한테 넘기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온디맨드 경제에 안 맞는 겁니다. 이용자가 절대 왕인데 왕한테 당신이 보초를 쓰세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22년 동안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한 번도 비밀번호를 바꾼 적 없습니다. 이들은 저보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요구를 안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을 투자를 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될 수 있으면은 불편을 안 겪게, 예를 들면은 모바일로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게 당신이 맞습니까? 맞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안 맞으면은 빨리 비밀번호를 바꾸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해주거나 불편하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얼마 지나면 비밀번호를 바꾸래요. 그리고 그것도 특수문자를 넣고 대문자를 넣고 숫자를 넣고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용자가 자기가 무슨 암호로 바꾸는지 기억도 못해요. 이런 행태들이 다 우리 기업들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이 보안 같은 이 소프트웨어의 투자에 별로 경영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보안을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 이렇게 해요. 이게 왜냐하면 당장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성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지속성하고. 마찬가지로 이 업그레이드는요. 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입니다. 업그레이드는.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를 해가지고 무슨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심사하러 가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 처음 그걸 설치하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해요. 근데 그 다음에 유지, 업그레이드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치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용자는 한 번 보면 그 경험의 경제라고 했잖아요. 경험은 한 번 경험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했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버려진 경우가 무지 많죠.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 그런 것들이 몇 개씩 있을 겁니다. 제일 큰 것이 여수 엑스포죠. 여수 엑스포는 몇 조 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 끝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지금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거의 폐허입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활용도 안 되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것들이 이것이 다 하드웨어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업그레이드가 중요한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비즈니스는 디지털 비즈니스는 엔트로피 개념으로 파악한다고 여러 번 공부했죠. 엔트로피는 뭐냐면 물리학에서 쓸데없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이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랬잖아요. 상태가 바뀌어도.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보존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절반의 에너지는 쓸데없는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면 무질서나 뭔가 안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용자가 이용하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 불편점하고 다른 거는 고객 불편점은 고객이 느껴요. 이게 불편하다. 그리고 공급자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개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엔트로피는 이용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자동차 산업을 다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이것을 성공을 못하면 테슬라는 꺾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일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거에 쌓이는 엔트로피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차 막혀서 스트레스 받고, 옆에서 새치기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차량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처음에 비싼 돈 몇천만 원씩 주고 사야 되고, 이것이 엄청난 엔트로피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이 몰라요. 왜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엔트로피가 쌓일 때 가치가 닫힌다고 그래요. 가치가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확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데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크게 쌓일수록 비즈니스 기회는 더 큽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엄청난 산업이잖아요. 이 자동차 산업이. 우리 생활의 기본을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이동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떤 활동도 활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은 엄청난 큰 산업인데 여기에 쌓이는 거니까 엄청난 큰 엔트로피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 산업은 정말 엄청난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1년에 몇 조 원씩 투자하면서 목숨을 거는 거고요.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기 위한 컴퓨터를 도로에 까는 겁니다. 그게 전기 자동차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해서 엔트로피가 쌓였을 때 가치가 닫히고요. 이것을 푸는 방법이 생겼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 이것이 스타트업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인간은요, 이용자는 한번 익숙해지면요, 그 전에는 이 새로운 서비스만 해도 신기했는데, 그다음부터 또 엔트로피가 쌓여요. 예를 들면은, 이 업그레이드의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살펴보자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오픈AI가 2015년에 만들었죠. 공유법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자금이 안 모이니까 개발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자회사를 만듭니다. 영리 활동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고요. 그 자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오픈 AI는 이 1조 원으로 생성형 AI, 챗GPT를 2022년 11월 말에 발표를 한 겁니다. 하드웨어 기반이었을 때는 그 발표한 게 제일 중요했죠. 제일 중요했는데 그걸로 히트를 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뭘 물으면 이것이 다 찾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림도 그려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에. 그런데 자꾸 쓰다 보니까 뭐 가짜 정보도 많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면요. 뭔가 어색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짜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엔트로피가 쌓이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그럼 가치가 다시 닫힌다 그럽니다. 그럼 이 가치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 개발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그 더 많은 알고리즘을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2023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10조 원을 투자한 겁니다.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스로픽, 중국의 딥스크까지 모든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이 생성 인공지능에 경쟁이 붙다 보니까 지금은요, 회사마다 몇십조 원씩 투자를 해요. 총 투자되는 게 1년에 몇백조가 될 거예요. 이만큼 업그레이드는요, 처음에 10조 원, 1조 원으로 이 챗GPT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10조 원이 되고 지금은 100조 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는 디지털 세상은 처음에 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와 이 산업화 시대 하드웨어 경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고요. 스티브 블랭크라고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에 스타트업은 반복과 확정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시적인 조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반복과 확장이 돼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돼요. 옛날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다른 거는 중소기업은 자본과 토지와 노동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비확장성입니다. 확장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많아요. 자본, 토지, 노동 다 넣었는데 그런데 이 디지털 경제는 지식 기반이잖아요. 상상력. 그래서 이용자만 많으면 상호작용으로 얼마든지 가치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을 확장성이라고 그럽니다. 실리콘밸리 디지털 용어는 스케일업, 스케일해서 확장한다. 그래서 스케일업. 그래서 확장성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은 망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세상은 반복과 확장이 중요하다. 그것은 업그레이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일단 시도를 하고요. 그 결과를 갖고 분석을 하고 다시 피드백, 데모김을 하고요. 그걸 다시 시도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반복할 때마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MVP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죠.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에서 최소 활성화 제품을 주고 이것을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 기능을 주고 이용자가 사용하는 그 반응을 보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스케일업, 확장을 해가는 거죠. 이런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은 대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산업혁명에는 제조라고 그랬죠. 매니팩처링. 그래서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미국은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서, 그죠? 디지털 경제는 런칭이라고 합니다. 출시.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세상으로 미국은
10대 기업이 다 디지털 기업인데 미국 경제가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디지털 기업들이 컸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제조업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은 물건을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매매, 트레이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유하는 겁니다. 시장이 필요 없습니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는데 이 산업화 시대는 이익 극대화 하잖아요. 그것이 70년대 밀턴 프리드만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난 50년 동안 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걸로 회사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가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모이지 않으면은 확장이 안 됩니다. 이용자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면은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용자한테 가치를 주는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을, 소프트웨어 산업은 인공지능이든 블록체인이든 뭐 메타버스든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요. 성장성, 확장성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걸 위해서 가치 중심의 포괄성.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산업을 확대시켜야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소프트웨어 개념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거의 주도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거의 다 주도하고 있고,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무서운 거는 중국은 거의 70% 쫓아갔다는 게, 미국을 쫓아갔다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의 인공지능의 실력은 미국의 70%를 쫓아가고 있다. 그 외에 유럽이나 한국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몇 퍼센트, 10%도 아닙니다. 몇 퍼센트도 안 됩니다. 한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공지능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를 잘하잖아요. 삼성전자, 가전, 삼성전자, LG전자 있죠? 현대자동차, 자동차 있죠? 이게 우리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우리는 이 하드웨어를 정말 잘합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를 이게 보조시키는 거 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를 보조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가 인공지능 시대에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소프트웨어는 두뇌입니다. 생각입니다. 이걸 누가 실행해요? 육체가 실행해야 되죠. 로봇이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공학이 정말 밝은 분야입니다. 이건 한국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요. 이번에 오픈 AI가 샘 알트먼이 저니 아이브라고 있습니다. 저니 아이브 유명한 디자이너죠.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일하면서 애플의 아이폰부터 아이패드부터 아이폰, 맥 이런 애플의 디자인이 뛰어나잖아요. 그 디자인을 주도했던 저니 아이브가 애플을 나와서 OI라는 아이온과 OI라는 제가 헷갈립니다. 아이온과 OI라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6조 원인가 10조 원인가를 주고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이 그걸 왜 인수하려고 그럴까요? 다른 AI 기업들은 하드웨어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요, 하드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구글도 갖고 있습니다. 그죠? 픽셀이나 이런 거 갖고 있고요. 아마존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에코, 홈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킨들, 걔들의 핵심인 킨들, 구글 다 갖고 있고요. 애플은 하드웨어 중심인데 인공지능에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테슬라는 자동차 하드웨어를 갖고 있죠. 근데 오픈AI는 하드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디자인에 뛰어난 저니 아이브의 이 인공지능 하드웨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제 조건은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바꾸면은 절대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을 오래전에 인수했잖아요. 아주 그런 걸 잘하는 겁니다. 왜냐면
현대자동차 자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하드웨어를 시작한 업체를 인수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은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겠다는데 말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돈도 투자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것은 첫 번째, 모든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를 지금보다 10배 늘려야 된다. 두 번째, 처음에 런칭하는 것보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예산을 훨씬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